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이슈들이 눈길을 끌었을까요? 주목해 볼 만한 뉴스를 골라서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김원식 시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한 주간에 많은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좀 이목을 끌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추석에 대한 이슈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사실 추석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네. 전통시장과 대형 마트를 비교한 기사가 제가 눈에 들어와서 봤습니다. 그래서 가격 비교를 해보니까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추석 물품을 사는데 한 26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대형마트는 한 35만 원 이렇게 돼서 결국 한 8만 6천 원 정도가 전통시장이 저렴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예. 저도 사실 전통시장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처 시장에 참 이 새우 김밥을 맛있게 하는 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 추석 물품도 사면서 여기 들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추석과 관련해서 전통시장 이슈도 오늘 준비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좀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고요. 자, 다른 이슈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7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구로구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구로구의회는 뒤늦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하지만 해당 의원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영상을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구로구 의원 가운데 7명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윤리특위에선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됩니다. 활동기간은 이번 달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인데 위원만 선임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뽑지 않았습니다. 2달 전 노마스크로 길거리를 활보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구로구의회 A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회부 결정이 잠정 연기된 겁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민원인이나 의원이 윤리 강령과 윤리 실천 규범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신고하면 의장 결재를 거쳐 윤리특위에 회부됩니다. 또 경중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등과 같은 징계 조치가 취해집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구의원 14명 가운데 A 의원권에 대해 신고한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이 불거지는 이유입니다. 구로구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됐습니다. 2달 전 마스크 없이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국민의힘 A 의원입니다. 지난 6일 안전관리특위 위원들로부터 위원장 후보를 추천받았는데 국민의힘 정대근 의원이 A 의원을 추천한 겁니다. 평소 의정 발전을 위해 그리고 의회 내에서 열심히 일해왔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당시 위원장으로 추천받은 후보는 A 의원뿐이었습니다. 회의록에 따르면 A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한 의원은 없었습니다. A 의원은 코로나19를 비롯해 자연재해와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해결해 국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 박평길 의원이 공식 사과를 하긴 했지만 이 논란까지 사그라들진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박 의원이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는데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요. 또 이 부분을 동료 의원들이 추천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 상황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음주운전은 일반 시민도 당연히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은 지역 모범이 돼야 되는 의회 의원 같은 경우도 하면 안 되겠죠. 네. 더군다나 여러분들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안전에 관련돼서 총 책임을 지는 그런 위치에까지 임명이 됐다. 그러면은 음주운전 자체가 사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데 네. 과연 자격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과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가 가능한 이유는 위원회 그러니까 이 윤리특위가 동료 의원들이 구성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동료가 동료를 징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가능하겠는가. 심지어는 징계 후에 다시 얼굴을 맞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더군다나 동료 의원을 넘어서서 되게 이제 어떤 동네에서 이제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제3의 기관이 필요하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더구나 당리 당략이나 의원들 간의 친소 관계에 따라 가지고 징계 절차가 구성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 사이에 이렇게 안전을 관리하는 지위에까지 오르게 됐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윤리
특위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이 징계 절차에 관련돼서는 시민들에게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사실들을 시민들이 알게 된 거지 않습니까? 네. 또 앞으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징계 절차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징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공개가 되지 않아요. 심지어는 회의록조차 남지 않기 때문에 이게 견제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공개에 대한 원칙 때문인지 몰라도 이 7기 의회에서 보면 그러니까 2014년에서 2018년까지 징계를 받은 54명의 기초의원 가운데 네. 무려 48명이 다시 출마를 했고 이 가운데 17명이 당선이 됐습니다. 예. 이 가운데는 뺑소니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는 20대 여성의 이제 그런 집안에 침입을 해가지고 주거 침입죄를 저지른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 의원도 당선이 돼버렸어요. 이런 게 결국에는 비공개에 따른 그런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이제 징계 절차도 좀 공개되는 방향으로 가야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뭐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뭐 동료 의원들이 심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당리 당략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기초 의원들의 비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고 해법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특위 같은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예요. 네. 상설기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이 있을 때마다 구성이 그때 되는 거기 때문에 구성되니까요. 그때 구성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무화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반드시 상설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고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5분의 1 의원들이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언제라도 상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윤리특위가 구성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당 정치 차원에서 이제 제재가 가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소속 의원들이 이제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리특위 구성 안 한다 하더라도 정당에서 징계 절차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특정 정당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네. 정당이 다르다 하더라도 서로 이제 나눠 먹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상대 당에 대해서 징계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위원회 공천권이 국회의원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하고 이제 친한 경우에는 또 네. 작용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 그런 의원들이 다시 또 출마하는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악순환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좀 정당에서 이 징계를 하려고 해도 탈당을 그래 해버려요. 그러면 정당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탈당도 좀 쉽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들이 모색이 돼야 되고 출당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징계를 내리게 되고 출당 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다음에 공천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징계 기간도 너무 짧아요. 지금 회기 기간에는 3일. 또 인지를 했을 경우 5일. 국회의원도 지금 10일밖에 안 되는데 30일로 늘리자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징계 기한을 좀 늘려가지고 언제라도 이제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다양한 정당이나 인물들이 의원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추석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추석을 앞두면 항상 나오는 뉴스 바로 전통시장이 마트보다 제수용품이 저렴하다는 얘기일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자구책과 해결 방안은 없는지 영상을 보고 나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올 추석에도 대형 마트보다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게 더욱 경제적일 전망입니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가 서울 시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추석 차례상 비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21%가량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농축수산물 수급 불안과 코로나19 정부 지원금 확대로 인한 인플레 압박으로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은 예년 대비 5%가량 상승한 것으로 조사돼 추석 명절을 준비하기 위한 비용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케이블TV 태인영입니다. 성북구 장이동을 대표하는 장위 전통시장. 지난해 온라인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이달부터는 상품 홍보를 위한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포털 사이트가 운영 중인 전자상거래를 도입한 겁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판매에 어려움을 겪자 비대면 온라인 판매로 소비자와 만나고 있습니다.
장위 전통시장은 서울시로부터 우리 장위 전통시장과 패션 본계 그리고 지역 주민들 간의 도시재생 연계형 사업으로 현재 지금 약 한 100억의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 전반에 걸쳐 힘겨운 시기. 장위 전통시장은 비대면 온라인 유통시장 개척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추석 대목이 사라졌습니다. 상인들의 걱정이 깊은데 국민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이 걱정이 좀 한시름 덜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 국민지원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전통시장에서 대면으로 이렇게 쓸 경우에는 쓸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형 그런 마트에서는 이제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효과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소비자의 62%가 재난지원금을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겠다. 특히 절반 정도 이상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또 10,000원에서 10만 원 정도 더 쓰겠다라고 구입 의사를 밝힌 분들이 한 28%, 11만 원에서 20만 원 한 16.4%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전통시장에서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 실제로 KDI, 그러니까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이 카드를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1년 전보다 사실 소비가 4% 줄었는데 재난지원금이 이제 지급이 되고 나서는 7%가 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소비가요. 그럼 전반적으로 한 11% 이상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통시장은 매출이 1년 전보다도 15% 늘어나서 일반적인 어떤 증가폭을 더 뛰어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추석 대목에다가 또 이번에 이제 전통시장의 소비 의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이 쓸 것으로 보여져서 지역 상인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어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앞선 영상에도 나왔지만 전통시장이 좀 자구책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과연 이런 활동들이 소비자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느냐 이 부분일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전통시장의 변화의 움직임들 지금 방향이 맞는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대책이 좀 필요한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흐름은 온라인 구매와 배달 서비스가 대세를 이루고 있고 방향이 그쪽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비대면 주문이라든지 배달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는 측면들이 있고요. 또 사실 전통시장에서 어떤 제품과 상품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사실상 없는 건데 더구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는 비대면 소비가 많이 진작이 되고 있고 실제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라이브 커머스가 지금 현재 온라인 쇼핑몰에서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요. 앞서서 리포트에서도 온라인 커머스를 적용을 해서 온라인으로 이제 방송을 하고 거기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배달까지 가능해 주는 그런 전통 방식의 이제 타겟책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 과 라이브 커머스 또 배달 서비스를 접목을 한 건데요. 그래서 원하는 이제 그런 상품을 전통시장 온라인 이 방송을 보고 주문하게 되면은 2-3km 반경 내에 이제 배달이 되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곳곳에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할인도 해주고 또 무료 배송까지 접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전통시장의 진 면목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온라인 그런 구입 혹은 배달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 이것은 이제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민족 대명절인데 온 가족이 좀 편하게 만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추석 기간에 적용되는 방역 수칙 중에 꼭 알아둬야 할 내용들 다시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4단계 지역에서는 가정 내 모임을 이제 접종 완료하신 분을 포함을 해가지고 8명까지 하실 수가 있는데요. 완료하지 않는 이 부모님을 모시고 계실 경우에는 좀 사전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외출해서 외부 식당이나 또 성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귀성 중에는 다중 이용 시설을 덜 이용하셔야 되겠죠. 특히 이 휴게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방문을 자제를 하셔야 되고 하신다 하더라도 짧게 하셔야 되고요. 식사 같은 경우는 자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이제 머무시는 시간에도 이제 환기를 좀 하셔야 되고 또 식사를 빼고는 좀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시는 것 여전히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공간을 이겨내고 모두가 넉넉하고 편안한 시간 보낼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의회 의원들의 비위 문제와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에 대해 김원식 평론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